어서오세요. 동쪽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오세요. 동쪽숲이에요. 2026년 설을 지내면서 병원년 붉은 마래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갑을병정으로 시작하는 천간은 불의 기운인 병으로 붉은색에 해당해요. 참고로 내년의 천간은 정으로 역시 붉은색이네요. 자축인묘로 시작하는 지지는 오로 말띠예요. 그래서 병원년 붉은 마래해가 되네요.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강한 화, 불의 기운으로 매우 뜨겁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요. 진취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이 특징인데 화기가 극에 달해 조급함과 말실수, 감정적 폭주를 경계해야 하는 해라네요. 오늘 찻집 본인은 세상의 신박템 그 첫째로 말들이 달리는 법으로 이야기해요. 신박템은 신박한 아이템을 줄인 말이네요. 말의 해를 맞이해서 말에 대해 이야기해요. 오늘 차는 녹차를 선택했어요. 찬 성질을 가진 녹차로 화의 기운을 다스려 볼까 하네요. 동쪽숲 찻집 보니 그 26째 사연을 풀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신박템으로 말의 보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말들이 달리는데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은 말들이 보행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소위 측대보라고 해요. 말이 걸을 때 우리가 대개 마주하는 말들은 대각보라고 해서 대각선의 발들을 함께 움직여요. 예를 들면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을 함께 움직여요. 대각선의 발들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측대보는 대각보와 상대되는 보법으로 같은 쪽 다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른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말의 보법이 다른 것이 무슨 특이점이 있는 걸까요? 자연적으로 측대보하는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목적을 위해 훈련으로 측대보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측대보를 하는 말들이 있는 거죠. 여기엔 아이슬란드 말과 테네시 워킹호스 그리고 파소 피노라는 말들이에요. 이들은 부드러운 승마감과 함께 독특한 보행으로 아주 유명해요. 달리는 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보법이 있지만 승마를 할 경우 대각보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흔들림이 있는데 측대보 같은 경우는 좌우로 흔들림이 있게 되거든요.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훈련을 통해 측대보를 걷는 말들은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을까요? 마차용 말과 장거리 이동용 말, 그리고 특정 승마 기술 훈련용으로 활용되었대요. 마차 견인 때 안정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장거리 이동 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교적 빠른 속도를 유지한 장거리 이동에 최적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측대보의 특징이랄 수 있겠죠. 해서 유목 문화권과 장거리 이동 환경에서 아주 유행했대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태어나면서 측대보를 하는 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 이유는 보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보행 패턴을 조절하는 유전자 변이, 대표적으로 DMRT3가 존재한대요. 이 유전자는 척수신경 회로를 조절해서 다리 움직임의 협응 패턴을 결정해요. 이 변이가 있으면 대각보 대신 측대보나 암불 보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드러운 보행을 할 수 있어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이네요. 자연적으로 측대보 성향이 강한 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슬란드 말과 테네시 워킹호스 그리고 파소 피노 등이 있어요. 암불 보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말의 부드러운 특수 보법으로
항상 한 발 이상 지면에 접촉하는 관계로 충격이 매우 적어요. 장거리 이동에 매우 편안하고 앞서 말씀드린 말들은 흔들림 없는 승마감으로 아주 유명해요. 동영상에서 보시듯 상하 좌우 흔들림이 거의 없죠. 말의 발 움직임이 마치 탭댄스를 추는 듯해요. 이런 말들이 재래말과 같이 작은 말들이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재래마로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에 변이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확인해 봤어요. 농촌진흥청의 유전자 분석 결과 제주마는 몽골마 등 다른 품종과 달리 암불 보행을 유도하는 DMRT3 유전자 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독립품종으로 확인되었대요. 제주마는 암불 보행보다는 빠른 속도와 지구력에 특화된 유전적 진화를 거친 것으로 분석되었어요. 그럼 측대보를 하는 동물은 말만 있을까요? 낙타와 기린도 측대보를 한대요. 말과 다른 점은 말은 유전자 변이나 훈련에 의한 일종의 선택적 보행이지만 낙타와 기린은 기본 보행이 측대보예요. 낙타의 경우 측대보를 하는 이유는 첫째, 모래지형에 적응하기 위함으로 발이 깊이 빠짐에 따라 같은 쪽 다리 이동이 추진력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이래요. 둘째는 사막 장거리 이동의 최적화이고 셋째는 몸통의 좌우 유연성으로 좌우로 흔들림에 적응했기 때문이래요. 기린은 다리도 길고 목도 길어서 균형 유지가 어려운데 대각보하면 몸이 비틀리며 균형 상실 위험이 있고 측대보해야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긴 목의 진동도 감소하고 긴 다리 충돌도 방지할 수 있어서 측대보를 한대요. 동물들도 자신의 환경에 맞게 나름 진화하고 있네요. 올해는 말의 해로 말의 특별한 보법인 측대보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람에게는 측대보가 없을까요? 말의 측대보를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마주했던 웃기고 신기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진행을 하는데 한 친구가 측대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선 대각보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행진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대각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오토매틱으로 행진만 하면 측대보로 전환해서 오른발 오른손, 왼발 왼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거기다 본인은 정말 고쳐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오버랩되어서 더 웃긴 모습이 되어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당혹함이 아련하게 되살아나네요. 검열까지 진행하면서 땡볕에 행진 훈련을 군대처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끔 잊고 지냈던 과거를 회상하면 참 모질게 살았다란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사람에겐 측대보가 정상적이진 않은 것이래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늘 기쁨 가득하세요. 동쪽숲 찻집 보은이에요. 감사합니다.